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8월 9일 입니다. 지금 방금요 딱 한 줄이 먼저 보도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심야에 긴급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서울 일대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뭐 지하철 뭐 등등 뭐 난리가 났는데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대책을 즉각 강구하라. 그리고 출근 시간을 조정해 지시를 내렸는데요. 구체적인 상세 지시 내용은 제가 별도로 아직은 지금 딱 한 줄밖에 나오지 않고 별도로 본 방송 말미쯤 하면 나올 때 말씀을. 저도 지금 한독수 총리가 조금 전 방송에서 긴급 지시를 했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이 대목에서는 이거 대통령도 한 말씀 해야 되는데 속으로 조금 걱정을 했어요. 이 대통령이 굉장히 긴장해서 국정 전반을 챙기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럴 때. 그래서 굉장히 좀 걱정을 했는데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이번에는요, 이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금 아주 강하게 이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파헤치는 감사 방향을 딱 정해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지금 감사원 관련 보도 내용을 보면은 감사원에서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특감에 착수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 뭐겠습니까? 시민단체의 이 보조금을 정부나 지방단체 지 멋대로 쓴다. 이게 누구죠? 정의연의 윤미향, 이번 사건 이것 때문에 아마 이거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민단체들이 전부 문재인 정권의 그러자면 견인의 역할을 많이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서울시가 얼마나 방만하게 시민단체한테 돈을 뿌렸어요. 박원순이가. 그래서 이 오세훈 시장이 딱 들어서고 나니까 마치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 같더라,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유착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딱 한마디로 정리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원이 시민단체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규모가 너무나 많이 늘고 있고, 이 문제가 좀 그래서 국민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민간단체 회계 투명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회계 부정 문제에 관해서 저희 감사 이렇게 입장을 했어요. 바로 이게 이제 2020년대 터졌던 정의연 사태 때문에 지금 이제 감사원에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시민단체 지원 업무가 많은 정부 부처가 6개 정도가 광역자치단체라고 합니다. 이 광역단체 한 개가 어디겠어요? 서울시죠.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의 특감을 받는 시민단체는 무려 1716개로 되어 있는데요. 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게 어디냐? 서울시예요. 시민단체가 몇 개나 되는 줄 아시죠? 어마어마합니다. 579개예요. 야, 이 정도, 이게 박원순이가 전부 키우는 거예요. 그 다음 많은 데가 행안부 280개, 통일부가 190개, 외교부가 188개, 문체부가 105개, 환경부가 100개, 여가부가 111개. 이게 말이죠. 통일부, 외교부, 이런 부처가 왜 이렇게 많은지 저도 조금은 짐작은 가지만 이렇게까지 많은 줄 저도 외교안보 통일 문제만 평생을 다뤄왔는데 몰랐어요. 이거 아주 샅샅이 감사를 해가지고 불필요하게 정부와 지방자치 해먹는 하마 같은 역할을 하는 적격성 여부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시민단체에 대한 이 등록을 취소하든 이런 강력한 조치. 그래서 감사원에서는요, 보조금 횡령과 같은 회계부정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공직비리 감사를 전담하는 특별조사국의 감사력을 투입한다. 그래서 감사의 강도가 굉장히 세질 것을 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윤미향 사건 때문에 이렇게 커졌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얼마나 방만하게 시민단체에 돈을 줬느냐, 어느 부분까지. 그래서 서울시에서는요, 마을과 도시재생,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시민자치는 물론이고 주거, 청동, 도시, 농업, 환경, 에너지, 남북 교류 문제에 이르기까지 시민단체가 개입하지 않는 사업이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원순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쌍광 사업이에요. 이게 얼마나 많은 이 서울시 예산을 낭비했는지 여러분들께서 제가 몇 번 보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광복회, 이 광복회도 얼마나 이 김원웅이가 방만하게 돈을 썼, 이건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훈처 감사에서도 드러났는데 이번 감사원은 이게 광복회가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관련 제보가 들어오면 감사원에서 지금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 여러분들, 또 NGO들, 그리고 이제 또 이 법률단체들도 여기에서 광복회
꼭 뭐라고 그럴까요? 감사원에 좀 제보를 해 주십사. 그리고 대통령도요, 지난해 언제부턴가 정치 권력은 일부 시민단체를 세금으로 지원하고 또 일부 시민단체는 권력을 부패 카르텔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고된 감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최근에 말이죠, 대검 간부들 각별한 엄중, 바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원지검에서요, 그 이재명 관련 사건이잖아요. 한방울 횡령 배임 혐의, 그 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런 것들을 좀 수사하다가 영장이 통째로 해버렸어요. 유출됐어. 어디로 유출됐냐? 한방울로 다시.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수원지검에 있는 수사관, 본래 이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관 한 명이 구속되었고, 그 다음에 이 수사를 받은 상대의 윤리경영. 근데 이거 말고서도 또 다른 유출 사건이 있는지, 유출 사건에 개입한 그런 수사관이나 있는지 추가적으로 제대로 좀 수사, 관련 이 잘못된 저는 다 왜 이렇게 강력히 지지하냐, 지금 검수한 박범의 우연 여부를 따지는 현재. 그래서 이걸 보면 부담도 없고 이 보안 의식도 없고 그야말로 직업 소명 의식이 취약하다. 이러니까 수사권을 뺏겨도 할 말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이 헌재 재판을, 이 검찰에 대한 신뢰성을 굉장히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사건과 관련된 추가 개입 인물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하라, 이렇게 강력히. 그래서요, 수원지검에서도 자체적인 감찰을 계속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추가적으로 이제 수사 기밀이 유출된 이 수사 결과에 대한 이 공정성이 일어날 것이 우려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도 이원석 차장 강력한 지시를 내리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자, 이번에는 말이죠, 윤희근 청에 대한 오늘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이 민주당하고 지금 우리 국민의힘하고요, 이 청문 보고서 채택 문제가 합의가 되지 않아 불발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이거를 합의해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행안부 장관이 지금 굉장히 경찰 통제 차원에서 자치 규칙도 많고, 그 다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행안부 장관은 수사에는 절대 지휘 안 한다, 수사 지휘권은 행사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부러지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청문회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의 부하냐라는 그 민주당 의원 질문이 있었어요. 그에 대해서는요, 소속 장관은 맞지, 부하는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거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와 추대가 내 부하다라고 하니까 네 부하는 아니야, 이렇게 맞받아쳤는데 그하고 같은 논리로 끝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경찰의 권력이 비대화되는 거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경찰이 권력 비대화를 받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경찰국을 행안부에 신다가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와중에 말이죠, 경찰이 아주 특이한 형태가 지금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로 지금 보도가 됐어요. 뭐냐면은 국민의힘 의원이요, 66명이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66명에 대해서 경찰이 굉장히 세게 지금 수사합니다. 그래서 전화로든가 유선상으로 전화나 아니면 서면으로도 조사가 가능한데 끝까지 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서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지금 불만이 쌓여져 있는 것. 원인은 뭐냐? 작년에 대선 때 말이죠, 이재명 아들의 장남 이동호 씨의 입시 비리 의혹을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사를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중앙지검에 고발했어요. 분명히 작년 10월 30일. 왜냐하면 이재명 아들이 말이죠, 해외 체류 경험도 없는 탁월한 외부 능력을 말하는 수시 특별 전형에 응시를 했고 무려 50대 1에 가까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5대 경영에 들어갔다.
이게 상식이냐. 그래서 이 고려대학교에 무료 공수를 요구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뭐라고 받았냐. 이 이동호 씨의 입학 전형은 특별 전형이 아니다. 일반 전형이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짓말했다는 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바로 오류를 인정, 행정문까지 내고 의혹 제기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민주당 국민검증위원단은요, 마치 이동호 씨가 특혜를 이루는 것처럼 후보자 검증을 필요한 음해와 비방, 그래서 고발을 강행했습니다. 이 고발을 강행하니까 중앙지검에 이 고발한 내용이 경찰로 이첩이 돼서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막바지 조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서면으로도 하고 유선도 하고 그러는데요. 어떤 의원의 경우에는 유선으로 하다가 쏴라 이렇게 경찰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좀 국민의힘의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마침 국민의힘에서 경찰국 신설을 놓고 경찰을 굉장히 비판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경찰국에 지금 경찰들이 강력히 반발하는데 국민의힘은 무슨 소리냐. 행안 부안에 경찰국을 신설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이 경찰에 지켰다 이거죠. 그래서 일종의 실력 행사가 아니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끌고 있다라는 말씀을.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뭐 이 강용석 변호사 아세요? 이 강용석 변호사가 이제 이번에 경기지사 출마했는데요. 11시간 만에 무려 25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후원금을 거뒀어요. 자, 그런데 이 모은 정치자금을 보니까 모두가 20억 1,400만 원이고 개인이 한 2만 명 정도, 법인하고 개인이, 그리고 익명이 한 1,7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26명이 부회장을 비롯한 26명이 500만 원의 고액 후원금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그래서 오늘 보아 언론에 지금 나왔어요. 이거 어쩐 일이지? 그런데 정용진하고요, 그 다음에 강 변호사는 뭐 개인적인 관계는 어떤? 이 강 변호사가 이 신세계 야구 응원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야구부 프로야구단 SSG 랜더스 유니폼을 입고, 그 다음에 이마트 게린 스타벅스 쿨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유튜브 방송, 이러다 보니까 이 정명진 부회장이 좀 응원을 한 거야. 그리고 또 이 과거에도 말이죠, 정명진 부회장 인스타그램에다가 가세연을 보세요 라는 댓글 남길 정도로 상당히 가깝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500만 원이라고 하는 거액의 후원금을 낸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의원이. 이번에는요, 이 정청래 의원 이번에 과방위 위원장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TBS 교통방송을 없애게 되면 시장님도 뺏길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악담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무상급식 뺏으려다가 시장직 뺏기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TBS 없애려다가 또 시장직도 뺏기니 순리대로 가라, 그러면서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오세훈 시장이 정신겠다, 이렇게 입장을 있어요. 이런 사람 정말 과방위원장을 정청래가 한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자, 그리고요, 또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또 방탄막을 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탄 당원 개정 논란이 있는데 당원 개정 없이도 이 정치 탄압 성격의 기소는 구제 절차를 밟지 않냐라는 질문에 대해서요,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 시절에 CCTV까지 시장실에 설치해 놓을 정도로 부정부패 빌미를 잡히지 않고 굉장히 노력해왔고 지금까지도 털털 털었는데 하나. 그래서 지금 여권에서 이재명 공격하라고 비난하는 거, 이런 것은 그래서 잡아가라고 그러면 왜 잡아가느냐, 같이 싸워야지 빨리 잡아가라 이렇게 공격하는 것, 공지의 언어. 그리고요, 조중동에 대한 불만도 많이 내놓고 있어요. 당내에서 조중동 눈치를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최고위 회의 때 보니까 조중동 신문 스크랩을 해놓고 그걸 하더라. 그러면서 조중동이 민주당을 예뻐할 리가 있겠냐, 항상 비판만 하는데 그러면 주눅이 든다. 그래서 최고위원회 활동 때 조중동 스크랩을 해놓는 이 신문, 해놓은 신문은 아예 없애버리겠다. 아주 참 이게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려고 그래. 과방위원장이 되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식하게 얘기해서 보이는 게 눈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검찰에서도 지금 이제 뭐 하이트질로 이 강옥장 요즘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죠. 화물연대 간부 4명 영장을 신고했는데 그 중에 2명이 영장이 집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경 수사로 더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화물연대 시위 빨리 뭐라고 그럴까요? 종결을 지을 수 있고 정부에서도 특별한 대책과 그리고 또 이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저녁에 많이